복싱협회 소속 강사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제가 심화 과정의 방어 동작 중에서 이제 파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2장까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좀 간단하면서도 좀 심화 과정의 방어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렸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방어 동작은 이제 똑같이 심화 과정의 방어 동작이라고 제 기준에서 이렇게 설명 분류할 수 있겠는데 스웨이라는 방어 동작에 대해서 강의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웨이라는 방어 동작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나 이게 어떤 방어 동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스웨이라는 방어 동작은 일단은 복싱에서 보기 드물게 뒤쪽으로 피하는 회피 방어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쳐내는 방어 동작, 막는 방어 동작 이런 게 아니라 회피, 피하는 방어 동작입니다. 스웨이라는 거는 중심을, 특히 하체 중심은 가만히 두고 상체 중심을 복부와 허리 근육, 특히 허리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상체만 살짝 뒤로 피해서 상대방의 주먹을 회피하는 멋있는 방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신 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현란하게 잘 쓰는 선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선수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 방어 동작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거를 좀 먼저 알려드린다고 한다면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링 이런 방어 동작과 거의 흡사합니다. 장점으로 본다면 동작 자체로 보면 굉장히 다르지만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얘도 모든 주먹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스웨이라는 뒤로 피하는 한 가지 동작, 옆으로 피하는 동작도 물론 스웨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로 피하는 방어 동작이죠. 이 스웨이 동작 한 가지 동작만도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요 네 가지 모든 주먹을 다 적용 가능하게끔 이제 돼 있는 그런 방어 동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죠. 장점은 이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모든 방어 동작, 모든 공격 동작은 완벽한 건 없습니다. 항상 장단점이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엄청난 장점이 있으면은 항상 그에 반해서 엄청난 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장단점을 알고 그 방어 동작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적재적소의 상황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방어 동작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도 이 방어 동작의 단점 때문에 이 스웨이라는 방어 동작을 그닥 저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방어 후에 반격이 취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단점이죠. 저번에 제가 앞선 강의에서 좀 주기적으로 계속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방어는 피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라기보다 공격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방어 동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방어 후에 반격이 필수적으로 세트 메뉴처럼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고 항상 반드시 방어 후에 자연스럽게 바로 이게 빠르게 이어지는 공격 전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 전환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일단 왜냐면은 무게중심 자체가 중앙에 가만히 있긴 있지만 하체 중심 무게중심은 중앙에 있지만 상체가 뒤로 가는 방어 동작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는 동작에 비해서 뒤로 간 다음에 반격을 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 자세가 일단 불편하고요.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반격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퍼져 있는 물론 짧게 하지만 뒤로 퍼져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반격하기에 까다롭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주먹이 잘 닿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좀 구사하신다면 반격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앞서 기본 방어 동작 3가지 위빙, 더킹, 블로킹 이 3가지 방어 동작에 비해서 뒤로 피하는 방어 동작이기 때문에
간격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또 단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엄청난 취약점인데 연타 공격에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뒤로 피하는 방어 동작이고 쉽죠. 아무래도 또 주먹을 내가 직접적으로 앞으로 보면서 하는 방어 동작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잘 보이고 그리고 뒤로 피하는 동작이면서도 모든 주먹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만 주먹 단타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어 동작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연타도 스웨이로 다 피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다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웨이 방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뭐 잽이나 더블 잽, 뭐 원투 뭐 이런 짧은 단타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방어 동작이고 그 이상으로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나오고 몇 개 더 나오고 이런 푸시 공격이 나오고 이런 연타 공격에는 취약해요. 보통 한 개, 두 개는 삭삭 피하면서도 무게 중심이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하체는 튼튼합니다만 상체가 뒤로 퍼져 있기 때문에 주먹이 한 번 더 나오고 상대가 거리를 1세트 더 나오고 푸시가 나온다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방어 동작이죠. 그래서 연타에 취약하고 중심이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 두 가지 때문에 물론 알려는 드리고 뭐 연습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고 추천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은 저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 방어 동작은 적재적소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섞어 쓰시는 게 좋으니까요. 이 방어 동작을 연습하실 때 거울 보고 섀도우복싱을 자세 연습, 섀도우복싱을 통해서 이제 연습하실 때 뭐 키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관점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작을 얼마나 간결하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라고 한다면 어떤 뜻이냐면은 거울로 봤을 때 거울로 보면서 나의 자세를 이제 보면서 어느 정도 피해야 되는지 뭐 이만큼 해야 되는지 이만큼 해야 되는지 이만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직접 주먹을 보면 알아요. 거울로 보면서 상대방의 주먹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로 아래턱을 향해서 훅 경로는 어떻게 날아올지 어퍼 경로는 직선 경로는 어떤 식으로 날아올지 한번 잘 그려보세요. 주먹이 상대방이 여기까지 원투를 날리지 않고 웬만하면 주먹이 여기까지 거리를 맞춰서 주먹 하나 딱 맞을 정도로 때리기 때문에 주먹이 이 정도 오죠. 주먹 크기만큼 주먹 얼굴을 살짝 뒤로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주먹 크기 정도, 글러브 크기 정도 뒤로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당할 것 같고 훅도 주먹 크기만큼 이렇게 날아오고 어퍼컷도 주먹 크기만큼 일로 날아오기 때문에 딱 이 글러브 주먹 크기만큼 거울로 딱 보면서 슥 피하고 들어온다, 슥 피하고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움직이면서 섀도우복싱 연습하시면서 이제 신경 쓰시는 거는 간결하게 하는 거를 이제 글러브 크기만큼 뒤로 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먹과 섞어서 하실 때 하면서 하체 중심까지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이 전부 다 뒤로 이런 식으로 뒤로 퍼지게 되면은 훨씬 더 단점이 더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단점은 적게 장점은 극대화를 시키려면은 하체 중심이 튼튼하고 움직임이 간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갔다가 뒤로 갔다가 빨리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먹을 섞어서 연습을 하시다가 순간 하체 근육은 중심을 잡아놓고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슥 갔다가 빨리 들어온다 라는 생각으로 주먹 하나만 살짝 펴고 빨리 제자리로 들어온다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이 불안한 중심에서 상대방이 주먹을 연타를 공격을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안 좋은 포지션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최대한 단타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방어 동작이다 보니까 빨리 하고 빨리 들어오는 느낌으로 간결하고 빠르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리면서 글러브 크기만큼 슥 뒤로 갔다가 빨리 들어오는 느낌으로 하체 중심을 튼튼하게 하고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슥 갈 만큼만 가고 빨리 제자리로 슥 빨리 들어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세하게 강의해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정말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런 방어 동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항상 적재적소의 상황에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어 동작은 많잖아요. 리빙, 더킹, 블로킹. 제가 알려드린 것만 해도 벌써 5가지가 되는데 리빙, 더킹, 블로킹, 그리고 파링, 그리고 방금 오늘 알려드린 이제 스윙 이런 여러 가지의 방어 동작들이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상황이 가장 어울리는지 다 다른 그 매력들이 있는 방어 동작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그 방어 동작이 어떤 방어 동작인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고 훈련을 하신 뒤에 링에 올라와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런 지금 제가 심화과정 내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 방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더 장점과 단점이 더 극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뒤로 가는 방어 동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번 쓰시고 바로 앞쪽으로 들어오는 걸 더 추천해드려요. 뭐 이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섞어서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